이준석은 제2의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죠.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제2의 김무성이죠. 보수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대권을 노리는 야망의 화신이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나라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내썩은 소리를 하던 좌파 정부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참으로 대책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퍼다 주면서 이 재정을 악화시켰고 윤석열 정부가 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이재명 정부가 내란 회복 지원금이다 라면서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이죠.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했던 전국민 현금 살포책을 5년 만에 부활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콜로세움에서 경기장에서 이 노예나 뭐 이제 검투사들 세워놓고 서로 죽이게 하면서 이 국민들을 흥분하게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고짓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근들은 말이죠.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베네수엘라로 간다라는 것을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통제가 뭐냐?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아픔만 잠시 잊게끔 하는 거. 치료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가 이 많은 빚을 또 껴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전국민 25만 원이든 뭐 선별 지원해가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돈을 주든 어찌됐든 돈을 찍어서 또 준다.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겠죠. 이런 경제 순환 자체를 그 10만 원 노쇼 호텔 경제학에 매몰되어 있는 작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신속도를 위해서 일단 신청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신청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했던 개딸, 개아재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들끼리 잔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할 줄 아는 게 돈 퍼주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참극을 만든 건 누구일까? 이 단순한 선거 승패를 넘어서 가지고요. 보수 진영 내부의 배신과 분열이 만든 참극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한동훈과 이준석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보수 파괴 두 얼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결정적인 원인은 단일화가 무산됐기 때문이죠.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이 8.34%, 두 개 합쳐보면 49.49%, 그러니까 이재명이 49.42%에서 0.07의 차이지만 사실상 이 단순한 숫자만의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뭐 1+1이 2가 아니고 1+1이 1.5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중도층과 남성층을 확장하면서 그게 김문수와의 단일화로 표가 들어왔을 시 이재명의 표가 많이 빠진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단일화가 했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투표에서 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에게 6대4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열리면서 이렇게 8% 정도의 차이로 패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국제사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뭐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걱정하는 평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야, 아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발 부정선거 영향으로 이재명이 당선됐네. 친북에 가까운, 아니 거기 꼬봉에 줄 서겠다라고 쉐쉐를 외치는 이재명의 당선은 중국이 만든 거야. 중국의 선이 작용했어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에 축전을 보내는 나라가 있었나요? 이렇게 조용한 건 역대급이죠.
자, 대선 패배 결정적인 원인 단일화입니다. 꽃보다 전한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패배 원인은 단일화 실패였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 마지막 날까지, 본투표 전날까지 이준석을 찾았습니다. 국무총리직 공동정부 구성까지 약속하면서 연합을 추진했지만 이준석은 거절했다.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우파의 미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이다. 꼴값 떨고 자빠졌죠. 우파의 미래 지도자. 이거는 뭐 본인의 성상납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들어갑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 들어갑니다. 너의 사법 리스크부터 풀어라는 말이죠. 이번 이준석의 이 대선 출마는요, 방탄 출마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사법 방탄을 위해서 나라를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나왔죠. 이준석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언론을 움직이고 본인이 이 정도의 대선 주자급, 미래의 대선 주자급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었죠. 자, 이런 이준석 때문에 결과가 참담해진 겁니다.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김문수는 분열된 보수 지지층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고단한 싸움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준석 8.34%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동탄에서조차도 13.99%에 불과했습니다. 42% 넘는 지지로 공영훈 후보를 제끼면서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지역구조차도 13.99%만 이준석을 지지했다. 이것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이준석의 욕심으로 우파의 패배는 직결되었다라고 이 전한길 강사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꽂은 자 한동훈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요.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당론을 지키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탄핵을 현실화시켰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배신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거하고 자신이 대권 플랜에 몰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법의 영역으로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였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 한동훈이가 정치 경력 무조, 본인만 부각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지랄병 정도? 정치병 정도? 연예인병 정도?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단발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윤석열 제끼고 나면 내가 다음 주자로 이 보수를 재편할 거야. 나를 뽑아줄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정말 거북스럽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에 당적을 달고 있다라는 것이 분노 포인트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몰았던 앞장섰던 누구? 김무성. 김무성은 말이죠. 이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끼고 나면 다음 대선 주자가 나일 올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도록 한동훈이 이 김무성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보수 정권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한동훈이다라는 말입니다. 김무성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셈이죠. 김무성은 정치권에서 퇴출됐습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강한 저항으로부터. 거부감으로부터. 한동훈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겸 보궐선거에 출마하세요. 보궐선거에. 금배지 달고 들어와서 원 내에서 당권을 다투라는 말이죠. 비겁하게 당대표 선거를 우회로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치를 팬클럽 놀이나 여기는 이 유튜브형 정치인이 정작 유세 현장에서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이 본인을 거부하는 민심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외치는 한 딸들만 가득한 그런 유세 현장, 단독 유세 현장만 다니다가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배신자 꺼져 뭐 온갖 욕이 다 나왔죠. 시옷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하셔서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보이는데요. 동방불펜지, MMA 파이터인지 실체 없는 포장만 가득한 공허한 정치의 아이콘일 뿐인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으라는 말이죠. 보궐선거 직접 나와서 선거에서 뛰어서 금배지 달고 다음 당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한동훈에 대한 정치력 인정하겠습니다. 배신자들에 대한 저주로 지금 민심이 폭발하고 있죠. 그거는 어떤 내용들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의 분노한 보수 유권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판에서 사라질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다루는지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냉혹합니다. 유권자들은 이준석과 한동훈에 완벽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팬클럽 정치로 시간을 허비한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기 때문이죠. 전한길, 꽃보다 전한길은 민주당이 보낸 간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죽인 삼관왕이다라고 지칭을 했네요. 그리고 그 말에 공감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 없는 개혁 이미지, 아가리만 놀리는 개혁. 뜨거운 보수, 차가운 보수, 도대체 무슨 보수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코 보수의 개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로 본인의 이름을 올려치기 했지만 정작 이름값 하는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는요, 책임 있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가지는 게 정치다라는 건데 이 한동훈과 이준석은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게 이준석과 한동훈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구걸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번만 살려주십사. 젓가락, 후장, 요도 구멍을 쑤신다. 이거 말한 건 내가 잠시 까딱 미쳤나 봅니다. 저 좀 살려주십사.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칠불사에서 코 파던 홍매화 아래에 숨겨졌던 100만 원 돈다발 그리고 그 홍매화는 세 그루. 무엇 때문에 그런 돈지랄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왜 명태균을 이용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사기 부분, 동탄 경찰서가 보증을 섰다라는 그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지자들을 기만해왔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온 게 윤핵관들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상납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 이준석의 이 불기소로 마무리 지은 건 뭔가 선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도의와 도덕적 책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수요일 내에 통과시킬 특검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힘도 대비해야 될 겁니다.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다 라고 합니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거죠. 이재명 첫날부터 잔인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부방대와 리박스쿨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의 젓가락 이준석은 멀쩡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준석과 이재명의 내통은 이런 부분에서 들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특검에서 한동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면요. 2020년 고발사주 의혹 당시에 약 3개월간 33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동훈도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파 진영에게 목덜미 제대로 잡혀서 이 보수의 분열에 뿌락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우파 내부에서 배신자들에 대한 숙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제2의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죠. 이준석은 이재명 당선의 결정적인 공신입니다.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제2의 김무성이죠. 보수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대권을 노리는 야망의 화신이다라는 겁니다. 우파가 이 두 마리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단 시기에 단호히 배제해야 할 역사적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강경 보수가 나설 때고요. 보수를 배신한 자들을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보수가 재건된다라는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